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5월 2일, 일요일입니다. 이 출국 유예를 받으면서 이 중국으로 출국하지 않고 있는 동포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동포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출국 유예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체류 자격 변경이 안 된다고 해서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분들 몇 분을 제가 특별히 좀 만나봐서 여러가지 지금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의 법무부가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정책과 관련돼서 이렇게 물어보고 답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터뷰 주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 정부가 출국을 하더라도 재외 공간에서 이 재외동포 비자를 부여해 준다고 발표를 했다. 근데 왜 출국을 하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또 농어촌에서 이 계절 근로를 60일 이상 하면은 역시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변경을 해준다고 한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런 내용들을 좀 더 현장에 있는 동포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몇 분을 좀 특별히 만나서 인터뷰를 가진 것입니다.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몇 분의 이야기만 들었지만은 여기에 공감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하고 싶은 그런 분들은 이 댓글로도 이렇게 남겨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저희 카카오톡이나 또 이메일로 여러분들이 또 내용을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충분히 제가 수집을 한 다음에 이거를 기초로 해서 정책 제안 방식으로 이렇게 또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관심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하는 분은 이 부부인데요. 50대 초반 부부입니다. 한번 제가 이들과 대화했던 내용을 좀 녹음을 했는데요. 그 녹음 내용을 잠깐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그러면 심양? 네. 심양에서 오셨고. 네. 그러면 같이 C38로 들어오신 거예요? 예. 네네. 한국에 처음 들어오셨어요? 아니요. 그전에는 그냥 왔다 갔다 했어요. 우리 단기 비자로. 여기 보름 이상 있을 때가 없었어요. 잠깐 왔다 갔고. 잠깐 왔다 갔다 하기만 했었고, 네. C38로 들어와서. 네. 네. 남편 병 보러 왔어요. 우리 대전에 아. 친구 있어서 병 보러 왔다가 이제 2월 19일 날 들어와서 병 보러 왔다 코로나에 각장돼서 못 나갔는데 네. 나가려고 비행기표 끊었는데 비행기표가 그냥 취소가 됐잖아요. 네. 12, 그다음 나중에 12월 8일 것도 샀는데 취소되고 1월 8일 거 샀는데 또 취소됐어요. 나중에는 연장이 집 계약서가 없으면 연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집을 잡았어요. 네. 우리가 500에 30만 원짜리 집을 잡았어요. 근데 한국에는 집을 잡으면 2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가려면 집 뺄 수가 없어요. 또 보증금도 안 내죠. 보증금을 물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법무부에서 그 법칙대로 우리가 처음에는 6월 달에는 연장하기 위해서 집을 잡았어요. 네. 그러다 나중에는 비행기표 사라 해서 비행기표를 샀어요. 네. 사서 저라도 가려고 하는데 비행기표가 그냥 취소되고. 나중에 연장하기 위해서 또 비행기표를 그냥 샀어요. 한 번 사면 자 50만 원이에요. 나중에 돌려받을 때는 한 12만 원밖에 못 받아요. 네. 그래서 그냥 지금 이렇게 연장을 한 번 연장하면 2개월, 45일 연장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 사항이 많아요. 우리는 여기서 지금 들어가려니 집 계약서 집을 뺄 수가 없고 여기서 일도 못하고 남편이 이번에 또 많이 아파서 입원했는데 한 500 정도, 우리는 보험도 없잖아요. 그래서 500 정도 썼어요. 500 정도 지금 병도 치료도 못돼서 그래서 뭐 G1을 신청했는데 또 그것도 거절됐어요. 뭐 병이 그거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지금 중국에서 지금 조금씩 돈 보내와서 생활비로 하고 살고 있어요. 일단은 중국에도 누가 보내줘? 중국에 뭐 옛날에 벌어놓은 돈이 있으니까 엄마가 거기 있으니까 그 보낸 돈 가지고 조금씩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진짜 너무너무 어려워요. 자격증 따라 그래서 우리도 한 사람에 한 100만 원 넘게 주고 네. 자격증은 땄는데 네. 그것도 변경이 안 되고 요즘 다만 뭐 이렇게 시골에 가서 일을 해라. 근데 남편 같은 경우에는 시골 가서 일을 못 하잖아요. 아프니까. 저는 뭐 그나마 내려간다 하지만은 네. 뭐 일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진짜 여러 사항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지금 들어갈래도 또 들어가면 경비 여러 가지로 경비해야지. 비행기표 진짜 없어요. 이제는 너무 다만 여기서 생활 비용을 지금 조금씩 하고 있는데 들어가면 뭐 둘이 뭐 그러니까 지금 저 출국을 하고 갔다가 들어오겠다. 출국을 예. 한다 그러면은 지금 방 보조금을 물려준 게 보조금 500 들어가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비행기표나 뭐 이게 한 500 정도 들어가요. 500 정도 두 분이 같이 한 간다. 600 정도 들어가요. 네. 600. 거기 가서 경비해야지. 격리 생활을 네. 하고 예. 그 돈이 없어서 우리는 들어갈 저기 엄두를 못 해요. 지금. 못하고. 예. 그러니까 다 먹어서 중국에서 보내온 돈 갖고 그 조금씩 돈을 조금씩 그거 그냥 생활하고 버티면서 있어요. 있고. 예. 그러면 지금 여기서 출국하지 않고 체류 자격을 변경을 해준다 그러면 어떤 게 좀 달라져? 그러니까 체류 자격을 한다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좀 일을 그래도 해서 살게. 돈을 좀 벌어서 뭐 비행기표를 사든가 뭐 경비비라도 벌어야 되잖아요. 생활이 일을 좀 상황에. 튀일 수 있죠. 네네네. 일을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요번에 그 법무부에서 이거 정책에 나오는 거는 제가 걱정한 거는 저도 몸이 안 좋아요. 근데 저하고 똑같은 사람은 더 많아요. 병이 있는 사람, 냉세 되는 사람, 그 사람들 농장에 가서 어떻게 취재해요? 우리가 정말 되게 농장에 되게 지자체 그쪽으로 많이 전화해봤어요. 해봤는데 다 젊은 사람. 우리 아침에 6시에 저녁에 6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고 월급은 뭘 얼마 주는지 그거는 잘 몰라지만 그 대신에 또 물어보면 어떤 데는 사람 안 필요한데요. 한 2달 후에, 석 달 후에. 그러면 이 시간에 어떻게 연장해놔? 그리고 또 우리가 자격증이 있는데 축구 가면 중국에 가서 다시 올 적에는 자격증 하고 나서 뭐 I4 비자도 변경해준다고. 근데 나가고 안 나가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고 나서는 또 왜 궁금한 거는 뭐냐고요? 왜 2달 무조건 농촌에 가서 일을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떤 회사에 취직하면 안 되나요? 다 똑같이 취직해요. 그건 농촌에 가서 뭐 기술 자격증 배워서 농촌에 가서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법무부에서 이렇게 정책가 나오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우리 동포들이 여기 와서 정말 농촌에 시골에 사람 필요해도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장문영 공추나 이 심양에서 온 50대 초반 부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역시 이 부부도 이 단기 체류 비자로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역시 이 소무역을 하면서 이 한국과 중국을 주로 왕래하면서 이렇게 활동을 해 왔다고 합니다. 지난해 2월 13일 네, 한국에 들어와서 이 중국 출국 비행기표까지 다 끊어놨지만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출국을 하지 못하고요. 지금 1년 넘게 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 방송 그 녹음한 그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겠죠. 얼마나 이 50대 이 부부이지만은 이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부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물론 이 부부가 또 기숙과 기술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뭐 체류 자격 변경을 해준다고 해서 각각 1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별도로 뭐 도장 기술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또 이 비행기표로 지금 한 1년 가까이 출국하지 못하고 이 비행기표를 끊으면은 일방적으로 취소가 되고 뭐 그러기를 몇 차례 했죠. 그렇게 하는데 이 비행기표가 취소가 되면은 그걸 완전히 다 환불을 받지 못하고 뭐 10몇 % 정도 이렇게 겨우 환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비행기표 값으로 인해서 이 부부가 이 손해를 봤다고 그럴까요? 그것만 해도 한 500만원, 뭐 600만원 가까이 이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 출국 유예를 받고 있는 이 동포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아마 비행기표 값으로만 그냥 이렇게 손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 1인당 한 최소 한 300만원 이상씩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부가 있으면은 뭐 5, 6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다가 뭐 자녀를 동반을 하고 있거나 뭐 그렇게 되면은 그 비행기표 값이나 뭐 훨씬 많이 듣겠죠. 그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출국해가지고 또 자가격리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한 1,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부 이야기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들은 어쨌든 이 국내에서 지금 상황에서 버틸 힘도 없다. 재외동포 체류 자격이라도 지금 이렇게 변경을 해주게 되면은 그래도 조금씩 취업 활동도 하면서 그래도 버텨나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지 않겠냐 하면서 이 체류 자격 변경을 좀 해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벌면은 다시 뭐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또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또 영위해 갈 수 있다, 이런 것이죠. 네, 어쨌든 이 장문영 우리 그리고 또 공추나 이분 이렇게 인터뷰에 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 어머니와 아들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아들이 이 C38 체류 자격으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좀 출국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출국 유예로 있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어려움에 처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도 한번 어떤 내용인지 직접 그 녹음된 육성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지금 중국을 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은 F4 비자 받고 주고 들어올 수 있잖아. 왜 못 나가는 거야? 내일 하루 나갔다나 그렇고 집에 가도 우리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 집도 없고 이거 나가 수령한 집도 없어요. 아저씨가 아빠가 여기서 한국에서 사는 어느 채 아팠어요. 16년도부터 있날 때까지 아빠가 내 혼자 버려 다 때리고 집이 있는 거기에 거 병원비를 많이 들어갔어요. 네, 병원 집도 다 팔아가 다 때렸어요. 있날 때까지. 그때 야간도 뭐 일러 와서도 뭐 일등도 안 버렸지. 방문 시산 바닥에는 어디가 대피면 또 들어갈까 무서워서 또 일을 못하고 낸 집이 있었지. 그러니까 중국에 가도 있을 곳이 없고 없어요. 지금 갔다가 예, 그래, 또 다리도 없고 집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갔다가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네, 이제 그렇죠. 나갈 염두를 못 낸다, 이런 네, 얘기죠. 이쪽은 들어가면 너무 많잖아. 한 몇 개만 더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면 요번에 그 농어촌에서 일을 하면은 예. 60일 이상 일하면은 해준다고 그랬잖아. 그거는 알아보셨어? 농어촌 일. 안 알아봤죠. 지금 오지도 않은데도 없고. 같이 그러면 말자. 지금 그 어머니가 다 돈 벌어서 예. 같이 생활을 하는 거네. 예. 뭐 집도 없지. 갈 데도 남편은 그 2010년대 병 어떤 병을? 없지. 외출로. 뇌출혈? 예, 외출로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4년 동안 요양병원에 있었어요. 얼마나 들어갔어? 16년도에 정월 처음 만나고 병해가지고. 그러니까 저 병원에 얼마나 들어갔어? 아유. 병화 병 한 달에 110만 원이네요. 110만 한 달 110만 원이네요, 내가. 네, 어머니 이 김옥순 씨 그리고 아들 이 김영균 씨 이 관련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아들 김영균 씨는 뭐 한족 학교를 다니고요. 주로 이 한족 친구들하고 중국에서 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한국말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같이 있었지만은 주로 저 김옥순 어머니가 대신 이런 상황들을 많이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김옥순 씨 2014년도에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들어오셨고 그러면서 남편하고 같이 들어왔지만은 이 남편이 2016년도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아마 요양병원에서도 한 4년 가까이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2020년 그러니까 3월 말에 이렇게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간호하고 뭐 치료비에 뭐 월 한 110만 원씩 또 요양병원 비용 들어갔다고 그러니까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이 아들이 이 남편이 위독하니까요. 그걸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출국하고 다시 지난해 5월 달에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서 그래서 지금까지 출국 이후에 연장을 받고 사실 이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변경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 운수 운돌 이 국가기술 자격증을 지난해 11월 달에 취득을 했다고 합니다.
네, 뭐 한국어를 잘 못하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을 했다고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 김옥순 씨, 네, 이 아들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인터뷰에 좀 응했는데요. 뭐 아들이 중국으로 이렇게 출국했다가 다시 뭐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하지만은 중국에 가서 뭐 격리 생활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또 있을 곳도 없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정책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뭐 어떻게든지 계속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체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앞서 마찬가지로 이분 같은 경우도 뭐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계속 출국 연장 유예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한 300만 원 넘게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또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뭐 김영균 씨 같은 경우는 그래도 36세 좀 젊은 층이니까 뭐 농어촌 쪽에서 좀 일을 하면 뭐 60일 이상 일을 하게 되면은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으니까요. 나도 그 방법이라도 이렇게 찾아서 그런 어머님의 짐을 좀 덜어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옥순 또 김영균 군씨 어머니와 이 아들 이야기를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네, 다음은요, 이 길림성 설안에서 온 이진철 씨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56세인데요. 역시 2019년 11월 달 C38로 입국을 해서 현재까지 출국하지 않고 계속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이유는 이 아내가 아프기 때문에 계속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장이 상당히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는 5월 28일 이 심장 수술을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국가기술 자격증을 요즘 뭐 취득하기 위해서 또 학원 등록도 해놓고 있지만은 뭐 아직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어떻게 그러면 1년 넘게 뭐 2019년 11월 달에 왔으니까요. 1년이 훨씬 넘었죠. 한국에서 생활을 하냐 그러니까 한국에 나와 있는 친지 동생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겨우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중국으로 출국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니까요. 아내도 아파서 이 중국으로 출국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그 출국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좀 더 이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기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좀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진철 씨 인터뷰에 응해줬고요. 다음에는 심양에서 온 이동인 씨입니다. 53세인데요. 이 이동인 씨 같은 경우는 한국하고 중국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개인 사업자, 이 무역업을 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한국에 와서 출국하지 못하고 이렇게 발목이 붙잡혀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 변경을 받기 위해서 이 국가기술 자격증을 지난해 11월 달에 취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이 벌어놓은 돈으로 지금 근근히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약간씩 이 무역업을 하고는 있다고 하는데요. 역시 뭐 왔다 갔다 하지 못하니까요. 이 사업을 하는데에도 상당히 진척이 없다고 합니다. 이분에게 주역에 물어봤습니다. 지금 중국으로 왜 출국하면은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해 주는데 왜 출국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네, 물어보니까요. 한번 그거 하고 그리고 아니면은 지금 농어촌에서 계절 근로로 60일 이상 일하게 되면은 이렇게 체류 자격을 변경받을 수 있는데 왜 농어촌에 가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뭐 그런 내용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중국에 가서 가면 F4 체류 자격을 부여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예. 왜 안 가세요? 지금 왜 코로나 같으면 못 가고 있잖아요. 한국에 이거 병이 많이 터지니까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 무조건 하고 격리시켜줘요. 2주 격리시키고 집에 가서 또 2주 격리시켜줘요. 네. 그럼 4주예요. 네. 그럼 4주 동안 무슨 일도 못 하잖아요. 근데 한국에만 무작정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게 자격증 따고만 한국에서 새로 할 수 있다 해서 자격증까지 따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이런 상황이 될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자격증 이거 땄는데 왜 시골에 가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자격증은 뭐 시골에 가 일하는 자격증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것도 기술 자격증인데 그걸 땄다고 무조건 또 우리가 뭐 일한다 그 보증도 없어요. 우리도 일하려고 자격증 딴 것도 아니고 그 체류 기간을 딴 거예요. 이 자격증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국내에서는 체류 변경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예. 일단은 지금 조건으로 예. 농촌 가서 예. 60일 이상 하면은 예. 그 특혜로 예. 변경을 해준다 그러잖아. 예. 그러면 농촌 일을 지금 할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없어요. 없으시고. 그것도 비드만 변경할 그 생각이 있지. 네. 그러면 시산밤은 일을 못 하다 그러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이게 사업하러 왔어요. 네, 네. 그럼 사업하려 하면 이게 체류 기간이 필요되거든요. 그럼 이 코로나 같은 못 돌아가니까 체류 기간을 위해서 자격증을 딴 거예요. 네. 위에서 시골에 가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럼 만약에 우리 시골에 2주 동안 일을 하면 우리 하던 사업을 어째요? 하던 사업을 다 스톱해야 하잖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셨던 거야? 사업? 무역을 했어요. 무역? 예. 그 한국 상품을 좀 중국에 네, 팔거나 가고 오고 하는 거. 그걸, 가서 예. 그거를 주로 하고 오셨던 건데. 수출을 많이 했죠. 우리가 단기 비자니까 사업자 등록증 낼 수 없고 네, 사업도 그걸 낼 수도 없고,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이 재동포 체류 자격을 받으면은 한국에다가도 사업자 그렇죠. 생각도 예. 갖고 있고. 예. 다 그렇게 생각이 그리고 네. 다 그 생각을 이 체류 자격증을 딴 거예요. 그렇구나. 네. 중국 시망에서 온 이동인 씨, 네, 이야기, 나눈 이야기를 저는 녹취로 들려드렸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요, 이 실외에서 이렇게 모임을 갖다 보니까요, 주변에 뭐 기차 지나가는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좀 잡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더 현장감 있는 그런 목소리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녹음한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들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국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요. 첫 번째로 뭐 비용도 문제이지만은 이 건강이 안 좋아서 이렇게 국내에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는 분들이 의외로 또 많이 있다는 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상황을 좀 고려해서 좀 편안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 국내에서 머물 수 있는 이런 체류 정책, 이 코로나19 이 장기화에 따른 이 특단의 그런 체류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비행기표를 예매를 해야만이 이 출국 연장을 해준다거나 뭐 앞으로는 또 이렇게 비행기표 예매를 한다 하더라도 뭐 출국을 연장을 안 해주려고 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사유서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가지고요, 출국하지 못하는 충분한 사유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되면은 아마 출입국에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계속 이 출국 유예 또 연장을 해주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거는 일시방편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오는 거지만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특별히 방송을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방송을 만든 거는 이제는 뭐 한 1년이 넘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 국내 체류하고 있고 출국 유예를 받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경제적 손실을 많이 봐가면서까지 이렇게 체류하고 있는데 보다 좀 편하게 체류할 수 있도록 특단의 출입국 정책이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좀 체류 정책 이 제안을 현실에 맞게끔 펼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그 제안서를 좀 내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뭐 동포 여러분들을 일일이 다 만나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저하고 연계가 됐던 분들 몇 분 이렇게 좀 만나자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우리가 이런 때에 좀 어렵다 혼자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우리가 이 어려움을 풀어나가고요. 그러니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김용필의 이 동포세계 여러분들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이 동포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보다 나은 그런 한국에서의 체류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보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 신문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